여러분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봄이 오는 게 더 기다려진다는 느낌. 젊을 때는 봄이 와도 그냥 계절이 바뀌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그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가슴 한쪽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 갔습니다. 딱히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 뭔가 부족하다 싶어서 장을 보러 나간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마트 입구를 들어서는데 오른쪽 한쪽에 작은 봄꽃 화분들이 진열되어 있더군요. 제라늄, 펜지, 노란 프리뮬러, 키가 아주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카트 끌고 리스트 보면서 빠르게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이 멈췄습니다. 노란 꽃 하나가 입구 쪽 햇살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어찌나 선명하고 예쁘던지. 저는 거기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냥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말이 올라왔습니다. 아, 봄이 왔구나.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은 이미 며칠째 봄이었는데 저는 왜 그날 마트 화분 앞에서야 봄을 느꼈을까요? 사실 젊을 때 저는 봄을 제대로 맞이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달력이 3월로 넘어가면 봄이고, 벚꽃이 피면 봄이고, TV 뉴스에서 꽃구경 인파 소식이 나오면, 아, 봄이 왔나 보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셨을 텐데,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부터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출근, 회의, 마감, 아이들 학교 준비, 저녁 반찬, 청구서, 하루가 해야 할 일들의 연속이었고 그 사이에 봄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절은 느끼는 게 아니라 달력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발밑을 보기보다는 앞만 봤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으니까요. 도착해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봄꽃이 피어 있어도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야 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는 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도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서두르다가도 아파트 화단에 수선화가 핀 걸 보고 멈추게 되고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다가 하늘이 유난히 파랗다는 걸 느끼게 되고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바람 냄새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겨울바람은 차갑고 건조한 냄새인데 봄바람에는 뭔가 촉촉하고 흙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무 끝에 연한 초록빛 잎이 아주 조금씩 올라오는 것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인데 나무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조용히 깨어납니다. 어제까지 앙상하던 가지에 오늘 보면 아주 작은 잎 하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잠깐 멈춤, 창문 바깥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 나이가 든다는 건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체력도 줄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가끔은 무릎도 아프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멈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바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은퇴를 했거나 시간이 남아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멈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젊을 때는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항상 앞으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다음 할 일, 다음 걱정, 다음 목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온도를 느낄 수 있게 되고, 지금 걷는 길의 바닥이 어떤 느낌인지 느낄 수 있게 되고, 지금 눈앞에 피어 있는 꽃이 얼마나 섬세한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철학적으로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현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세월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달려온 만큼 이제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천천히 걸으니까 보이는 것들이 생긴 것. 봄이 더 좋아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봄이 더 좋아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살에 맞이하는 봄과 60에 맞이하는 봄은 다릅니다. 20살의 봄은 그냥 봄입니다. 겨울이 힘들었다거나 봄이 기다려졌다거나 하는 감정이 깊지 않습니다. 아직 겨울다운 겨울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짜 겨울을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몸이 아팠던 겨울,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겨울, 일이 잘 안 풀렸던 겨울, 관계가 멀어졌던 겨울, 이유도 모르게 그냥 힘들었던 겨울. 이런 겨울들을 살아낸 사람에게 봄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꽃이 예쁘다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또 겨울을 버텼구나 라는 안도감, 아직 봄이 오는구나 라는 감사함, 그리고 이 봄이 언제까지나 있지 않다는 걸 알기에 오는 애틋함. 이 모든 감정이 섞여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봄은 젊은 사람의 봄보다 깊습니다. 더 입체적입니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겨울을 지나오셨나요? 그리고 그 겨울들을 결국 다 버텨내셨잖아요. 그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봄꽃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봄이 특별한 세 번째 이유는 봄이 기억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향기에는 기억을 불러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냄새를 처리하는 뇌 부위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곳과 연결되어 있다고. 봄 냄새가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흙 냄새, 막 피어나는 꽃향기, 촉촉한 봄비 냄새. 이 냄새들이 오면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걸었던 골목, 학교 가는 길에 늘 있던 벚나무, 처음 좋아했던 사람과 걸었던 공원,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걷던 날의 햇살. 이런 기억들이 봄이 오면 슬그머니 따라 올라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억들이 쌓이고 그 기억들이 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봄이 올 때 그냥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난 봄들이 전부 함께 오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 봄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봄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봄을 살아오셨는지의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봄이 좋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행복을 느끼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행복은 주로 큰 것에서 왔습니다. 승진을 했을 때, 새 차를 샀을 때, 여행을 떠났을 때, 뭔가 눈에 띄는 성취가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 행복도 진짜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큰 행복들 사이사이에는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 다음 이벤트, 다음 기회. 그 사이에 있는 평범한 날들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바뀝니다. 오늘 아침 커피가 딱 맞게 내려졌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산책 나갔다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래된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손주가 전화해서 할아버지하고 부를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마침 책상 위에 떨어질 때,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소박해진 게 아닙니다. 기대치가 낮아진 게 아닙니다. 감수성이 섬세해진 겁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봄은 이제 꽃 구경을 가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그냥 창문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그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지 저는 요즘 그 풍요로움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봄이 좋아진 이유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바로 봄을 보면서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봄은 새로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다시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생명이 돌아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내 인생에도 봄이 남아있구나. 나이가 들면 자꾸 인생의 봄은 끝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성기는 지났고 좋은 날들은 다 갔고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라고. 하지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자연은 매년 봄을 가져옵니다. 몇 살이 되었든 몇 번의 겨울을 지났든 상관없이 어김없이 조용히 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작년의 봄과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시작하는 봄, 오래된 관계가 새로워지는 봄, 그동안 못했던 일을 드디어 하게 되는 봄, 그냥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봄, 그 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봄꽃을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느끼시나요? 어떤 분은 마트꽃 진열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봄은 꽃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래 입었던 두꺼운 코트를 옷장에 넣는 그 순간, 저녁 하늘이 조금 더 오래 밝아 있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밥상에 나물 반찬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각자의 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봄을 느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아직 이 세상에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아직 작은 것에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봄이 더 좋아지는 건 우리가 세상을 더 천천히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겨울을 이겨낸 사람만이 봄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고, 기억이 쌓이면서 봄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눈이 생겼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아직 내 인생에 봄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봄은 매년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매년 옵니다. 올해의 봄은 딱 한 번 옵니다. 내년의 봄은 또 다른 봄입니다. 지금 이 봄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문을 열어보세요. 바람을 느껴보세요. 길에 핀 작은 꽃 하나에 잠깐 발걸음을 멈춰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봄이 왔구나 하고 느끼셨나요? 그 순간이 꽃이었는지,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전화였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큰 봄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봄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